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우리 지역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사토크 톡까놓고 톡입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경남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윤상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두 분 바쁘신데도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아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선 참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안인득이 휘발유로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인데요. 그 잔인한 수법에도 관심이 집중됐지만 알고 보니 사건 이전에 몇 차례 징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안정장치가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현재 이른바 안인득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증오 범죄 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까요? 오늘 톡까놓고 톡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원님, 예. 이 잔혹한 안인득 사건 당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또 현장 상황은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정확한 발생 시간은 오전 4시 29분입니다. 네.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고 화재를 피해 문 밖으로 나온 아파트 이웃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려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당일 새벽 5시경 119 구급대원인 지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예. 아파트 주민들은 패닉 상태였고 주변 시민들도 웅성웅성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불은 금방 껐지만 공기가 약간 매캐한 가운데 바닥에는 피가 흩어져 있었지만 사건의 전말은 모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만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 사건으로만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모든 사항이 인지되었는데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참담하고 참혹했지요. 진주 시민 모두가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에 계셨습니다. 안인득 사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범죄는 그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그 많은 이상 범죄들을 경험해 왔지만은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행위가 잔혹했고 네. 또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었고요. 치안의 1차적인 책임자인 경찰에서는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의 반복적인 이제 문제 행위자들을 점검을 하고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특히 정신질환자 관리 이슈에 대한 그런 이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했던 그런 이제 시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이 안인득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전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 또 예외적인 사건, 이런 이제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위험과 관련된 특성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제 주목도가 높은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이 당시에 사회적인 파장이 컸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인 2022년에 예. 여기 진주에 이제 내려왔을 때 예. 제가 이제 범죄 심리학을 이렇게 전공을 한다라고 다른 교수님들이 아시고 나서는 네. 저한테 이제 안인득 사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전히 이제 진주 시민들한테는 이런 안인득 사건이 이미 이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형인 그런 이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2008년 10월 20일에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범죄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 당시에 사망자가 네. 6명, 부상자가 이제 7명이 나오는 이런 이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제 사건들이 매우 이제 그 안인득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 방화 살인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다양한 그런 이제 이상 그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뭐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여전히 유사한 사건들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피의자 안인득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본격 중인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네. 사건 발생 딱 5년인 지난 4월 16일이었습니다. 예. 이제 청구권은 소멸되었고 소멸되기 직전에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유족은행과 변호인단이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유족 4명이 소송을 벌여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안인득 개인의 범행이지만 약 40% 정도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특히 그 재판부는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견이 되었을 때의 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일부 유족들의 경우엔 아예 소송을 포기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막바지에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사실상 지역 언론과 그 이 소송을 맡은 법률 변호사 진주시가 나서서 네. 소멸시효 전에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독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피해자 10여 명이 소송을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 재판부에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때의 일을 모두 복귀해서 상처를 이렇게 헤집어야 예, 하는데 그렇죠. 그러기에는 여러모로 심적인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사건 이후 LHS 이사비 등을 지원했는데 이때 지원한 숫자가 78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피난하듯이 강제 이사를 했다고 하니 아파트 안에 있던 어린이집은 폐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트라우마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개인의 삶에 침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당시 주민들 대상으로 심리 치료 등이 지원되었고 경남도는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 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진주를 비롯한 경남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수님, 피의자 아닌 듯 조현병 환자로 아니나 다를까 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심신미약이란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이런 이제 피해자들의 그런 심신미약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심신미약은 이제 형법에 규정된 심신장애 중에서 심신상실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범행 당시에 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던 경우에 이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심신미약이 이제 법률 용어이고 그래서 이제 일정한 효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 감경을 이유로 해서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당시 피해자들뿐만이 아니라 유족 그리고 주변인들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게 됐고 또 아직까지 아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건 이후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또 마련된 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많은 이제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런 기관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분명히 피해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개입 방식에 네. 있어 가지고 많은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 너무나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피해들이 발생했던 사건들에 있어서는 네. 이 제도 현행 이제 제도만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어떤 이렇게 도움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안인득 사건과 같은 그런 이제 매우 심각한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부터 좀처럼 심리적으로 이렇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원님, 이 사건 이후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입원해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개선은 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련 소속에서는 입원 절차 미비를 국가의 최대 잘못으로 꼽았고 네. 전문가들도 제2의 안인득 사건을 막으려면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해할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안인득이 주민들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등 네. 8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친행이 안인득을 입원시키기 위해 네. 주민센터와 검찰청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지만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그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 비자의 입원, 즉 강제의 입원은 세 가지입니다. 보호 입원, 행정 입원, 네. 응급 입원인데요. 예. 그러나 그 직계 가족 보호자는 힘이 없고 자치단체는 행정 입원 관련 예산이 또 충분치 않고 또 경찰은 응급 상황임을 자신이 판단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미 독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운영 중인 사법 입원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네. 사법 입원은 현행처럼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와 의사에게 맡겨진 강제 입원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가족의 부담을 들어주고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관이 자신과 타인 위에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직접 대면해 심사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예. 앞서 박태출 의원이 사법 입원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행자 말씀처럼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선은 안인덕 사건을 계기로 점화된 사법 입원제 논의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두고 이를 막기 위한 강제 입원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장애인 단체와 인권 단체 등에서 반발을 해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이후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상 동기 범죄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에 사법 입원제 도입을 추진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예. 이후 진척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즉 비자의적인 입원 같은 경우엔 사실 인권 침해라는 말이 꼬리뼈처럼 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은 곧 이 장기 입원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나라별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기간을 보면 미국이 6.4일, 영국은 35.2일인데 비해 예. 한국은 무려 200.4일입니다. 예. 압도적으로 한국이 길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 보니 한 번 입원하면 곧 장기 입원이 되고 결국은 감금 혹은 인신구속처럼 인식이 된다면 비자의적 입원은 끊을 수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 시 병원 외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일시 쉼터라든지 재활시설, 자활시설 등이 보완이 되어야 사법 입원제 논의도 인권 침해 논란을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경남도 사회서비스원이 발표한 경남도 정신건강위기 개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네. 경남의 정신응급이나 자살 건수는 2020년도에 931건에서 2022년도에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추세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에 비해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전국 17개 강력시도 중에 경남이 네. 15위입니다. 예.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 안인덕 사건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 꼭 필요한 방안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지역에서 분노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을 한번 예를 들면 사천의 층간소음 살인 사건, 또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개별 사건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금방 그 진행자께서 이제 언급해주신 이런 사건들은 평화로워 보이는 지역이잖아요. 네. 진주, 뭐 그 인근 지역이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두 사건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만취 상태의 남성 가해자들이 부적절한 그런 이제 분노를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여성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이런 이제 사건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적인 그런 이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두 사건은 이제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의 어떤 이제 불능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저질러진 요즘은 이제 많은 우려를 낳는 이런 이제 범죄의 전형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은 두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자가 이웃 간의 그런 이제 상호작용 끝에서 발생한 이런 소위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대상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대상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폭력을 이렇게 행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두 사건은 다소 이제 다른 행위 양상에 있어서 또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과거 강력 범죄라고 하면 흔히 뚜렷한 목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분노가 불특정한 이들에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제도적인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런 추세가 이제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폭력 행사가
사회적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 대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이제 분노가 내재화돼 있다가 어떤 이제 촉발 요인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그런 이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이런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완충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가족 제도, 예. 우리 어떤 대인관계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 이제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면은 지금은 이런 것들을 국가나 지역 사회가 이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네. 진행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대형 사건은 사전에 미리 이제 징후를 이렇게 보입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아까 이제 유사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징후를 이렇게 보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대상자에 대해서 감시가 아닌 그런 이제 관리를 통해서 사건을 이렇게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자들을 보살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제도 마련과 예산의 어떤 이제 집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의 어떤 의식 변화나 실천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최근 한 신문 기고를 통해서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치안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주는 그 안인덕 사건으로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이 언제 돌변에 흉기를 들고 나와 내 가족, 이웃을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예.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경찰청에서 상주 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를 폐지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폐지되는 것이 경남이었습니다. 예. 71곳이 예. 폐지 검토 대상에 올랐고 거기서 진주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폐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인 반발 속에 경찰청에서 이 안을 잠시 잡고 있지만 언제 다시 꺼내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치안센터와 함께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 초소, 해당을 보면 진주는 총 39개소 초소가 있지만 네. 100% 합법이 아닌 상태입니다. 반대로 통영은 26개의 초소가 있는데 100% 합법 시설입니다. 네. 다수의 치안센터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경찰력을 보완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근거지도 불법 컨테이너이다 보니 진주 지역 치안 문제가 걱정이 되어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네. 여러 어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편안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이 사건 사고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하인 미희의 법칙, 예. 즉 1대 29, 300의 법칙입니다. 대행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29건의 큰 징후가 있었고 네. 300건의 사소한 다툼과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 안인덕 사건이 딱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으로 신고와 경찰 출동 민원 그리고 크고 작은 상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결코 이를 예방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을 발생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지역 정치인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더 열심히 진주의 치안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적기 치료를 통한 예방 문제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죠. 네, 모든 일에는 골든 타임이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회적인 경고를 무시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소외받는 주민, 만성적인 갈등 하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노로 촉발된 사건과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것이 완치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이 중 상당수는 완치가 아니라 평생 상처로 남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고 또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시사토크 톡 까놓고 톡. 저희는 다른 이슈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